5월 11일 오늘의 코인 뉴스 탑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주요 경제 디지털 자산 일정. 미국 4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 외 주요 경제 일정 중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국내 시각 오전 10시 30분 중 4월 생산 물가지수 PPI 국내 시각 오전 10시 30분 미 4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 국내 시각 오후 11시 미 3년물 국채 입찰 국내 시각 12일 오전 2시 주요 디지털 자산 일정. 주요 디지털 자산 일정 없음. 구글뉴스에서 블록미디어 팔로우하기.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에서 속보 보기. 샵사인 경제 일정. 샵사인 경제지표. 샵사인 일정. 샵사인 주요 경제 일정. 샵사인 주요 일정 관련 기사. 뉴욕 코인 시황. 비트코인 8.1만 달러 안착. CPI 트럼프 입답 두고 긴장감 고조. 2026년 5월 11일 5시 58분에 사면 막으려 했다. CZ 바이낸스 미 복귀 견제 주장. 2026년 5월 10일 14시 33분 주말 시황. 비트코인 8만 달러대 유지 전쟁 협상. 미중 회담 변수 남았다. 2026년 5월 10일 10시 뉴욕 코인 시황. 비트코인 8만 달러 선 흔들. 중동 리스크 속 제한적 강세. 2026년 5월 10일 6시 7분 주간 주요 경제 디지털 자산 일정. 한국 실업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외 2026년 5월 10일 7시 전체 뉴스. 두 번째 뉴스. 암플리아, 플래티넘 불응 난소암 환자 대상 나르마포티닙 병용 초기 임상 착수.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 환자 치료 전략을 넓힐 수 있는 초기 임상 연구가 시작된다. 암플리아 테라퓨틱스 OTCQB, INNMF는 호주, 뉴질랜드 부인 종양학 그룹 ANZGOG와 함께 선행 플래티넘 항암화학 요법 반응이 좋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나르마포티닙 병용 가능성을 살피는 연구에 합의했다. 불량 반응 환자 대상 PRROSE 연구 진행. 이번 연구는 연구자 주도 임상인 프루로즈로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 환자 약 15에서 20명을 등록할 예정이다. 시험에서는 나르마포티닙을 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과 함께 투여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환자가 간격 종양 감축 수술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간격 종양 감축 수술은 먼저 항암 치료를 진행한 뒤 종양 크기를 줄여 수술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초기 플래티넘 기반 치료의 반응이 낮은 환자군에서는 수술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치료 성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안전성, 수술 가능성, 바이오마커까지 폭넓게 확인. 이번 임상은 단순한 병용 투여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 세 번째 뉴스. 트럼프,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역제안에 수용 불가 직격. 중동 긴장 재점화.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한 이란의 최신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 불가능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프로그램 동결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이란 답변. 마음에 안 들어. 전적으로 수용 불가. 11년지 시각 월스트리트 저널 WSJ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협상안을 검토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지란의 이른바 대표들이 보낸 답변을 읽었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토털리 언억세프터벨고 일축했다. 이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제안서에서 미국이 이란 선박과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완화해 경제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네 번째 뉴스. 금리 인상 예고, 투자자 현금 확보 전략 필요.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투자자에게는 대출을 활용한 공격적 투자보다 현금성 자산 확보와 분산 투자를 우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1일 연합뉴스가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 우리제네치농협의 투자 전문가들을 조사한 결과 5곳 가운데 3곳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했다. 최근 중동발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불안, 물가 압력 확대가 겹치면서 통화당국의 고민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경기 방어를 이유로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다소 줄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이승훈 KB금융연구소 경제연구센터장은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 3분기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1기차례에 걸쳐 총 0.25에서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도 에너지 가격과 환율 변동성을 이유로 하반기 1회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꼽았다. 김범준 NH농협은행 WM사업부 포트폴리오 전문위원은 동결 또는 1회 인상을 예상하면서 신용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반등이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라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뉴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박차,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규제 개편. 코스피가 장중 7,5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손질의 속도를 내고 있다. 주가 상승 자체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시장이 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했는지를 바로잡는 일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당국은 특히 중복상장 규율 강화와 저주가 순자산 비율 PBR 주가를 순자산과 비교한 지표 기업에 대한 압박을 통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중복상장 문제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은 기업 분할 뒤 자회사를 다시 증시에 올리는 방식을 자주 활용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가치가 시장에서 겹쳐 계산되면서 전체 기업 가치 평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국내 중복상장 비율은 2025년 11월 기준 18.4%로 일본 4.38%, 미국 0.35%와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런 구조가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중복상장 원칙 금지, 일부 예외 허용 방향으로 상장 규정을 손보고 있다. 이상 오늘의 코인 뉴스 탑5였습니다. 감사합니다.